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이 징계와 관련된 윤리위원장과 윤리위를 구성했습니다. 자, 윤리 명단 공개 논란. 징계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죠. 윤리위원장 윤민우, 부위원장 미정, 위원 7명 중에 강모 위원, 우모 위원, 최모 위원. 그런데 강모 위원은 JMS 변호인이 아니냐, 우모 위원은 통진당에 입당했던 전력이 있는 거 아니냐, 최모 위원은 김 여사의 대학 동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당에서 일고 있습니다. 3명은 사퇴를 했습니다. 의원 단톡방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고 합니다. 기절초풍할 사람들이다? 한교우 의원. 배현진 의원은 낭설 아니냐. 정의용 의원은 의뢰를 맡았으나 사임했고 의원은 통장 1억 없고 우리 당원이다 라고 갑론을박이 오기도 했습니다. 친한파 김종혁 당협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윤리는 딱 저거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와 전 최고위원인 김정혁을 징계하기 위한 그래서 만들어진 윤리잖아요. 그래서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이건 징계할 수 없는 거다라고 징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거니까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근데 네. 이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윤리적으로 심판할 정도로 그렇게 일관된 삶을 살아오든가 평판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친한파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공개된 명단 중에 한 명이 이 김 여사와 인연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뿐 아니라 윤리위원장의 과거 발언 때문이기도 합니다. 윤민호 하천대 교수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개딸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 때문이다 라는 발언을 2023년 4월에 했고요. 내년 한국 총선 중국이 개입할 동기와 역량이 충분하다라며 부정선거를 옹호한 발언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윤리위가 어떤 윤리위냐면 앞서서 당무감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파에 대해서 중징계 내용을 예고했잖아요.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윤리위인데 김 여사에 대한 질투 때문에 뭐 그렇다 랄지 아니면 김 여사 동문인 사람을 윤리위원으로 채워 넣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당 일각에서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정도 되면요, 이쯤 되면 거의 국민의힘은 삼류 정당으로 전락한 거 아닌가 저 생각 듭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윤리위원회 위원들 명단 쭉 보는 순간 야, 저분들이 제1야당의 격에 맞는 분인가? 그 무게에 맞는 분인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윤리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판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사는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해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 윤리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공정해 보입니까? 아니 본인이 스스로 공정해 보인다라고 하면 못하러 사임을 갖다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뽑아도 저런 분들을 뽑았을까? 장동혁 대표나 이렇게 지도부가 일부러 저런 사람 뽑았거나 아니면 뽑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뽑혀가지고 결국은 뽑힌 게 저런 사람이거나 둘 다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저는요 개혁신당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지금 윤리위원회 위원만 보면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만도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정익준 변호사의 강한 비판 의견입니다. 그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합과 연대와 관련해서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될지, 제거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걸림돌 하나 치워도 민심의 산은 못 옮긴다.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봐라. 자, 그러자 또 이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임명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아직도 사과 반성 안 하는 한동훈과 통합하라는 건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라는 주문이다. 라며 돼지국밥 케첩 비유를 들었습니다. 돼지국밥에 케첩을 뿌리면 못 먹죠. 근데
과연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나타내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태현 변호사님, 돼지국밥 좋아하십니까? 아주 좋아하죠. 어제 점심에도 먹었습니다. 그래요? 예. 진짜 맛있죠? 네, 우리 부산 가서 한번 먹어야 되는데 우리 네. 예, 인천에서 먹었습니다. 네. 어제 돼지국밥에 케찹 비유를 한 장해찬 이제 부원장이 케찹에 미안하다고 사과 SNS 글을 올렸던데 저 정도면 근데 케찹이 아니라 돼지국밥에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돼지국밥이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걸 봤을 때 과연 장동혁 대표는 정말 통합에 대한 말씀하시지만 의지가 없다고 봐요. 걸림돌 얘기를 방금 나온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 걸림돌을 누가를 뜻하는지는 사실 보시는 국민들,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런 상황에서 저는 국민의힘이야말로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가 나서서 그리고 그걸 또 떠받들고 있는 방금 나왔던 또 윤리위 심판위원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이 통합이라든가 과연 이제 비상계엄과 내란의 강을 건너거나 이제 중도층을 포용할 생각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사실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걱정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또 죄송하긴 한데 그 돼지국밥에 케찹 뿌리면 못 먹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만 굶어보세요. 이틀만 굶어보세요. 국민의힘이 헝그리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틀 굶으면요. 제가 사흘 금식해봤거든요. 사흘 금식하면은 돼지국밥이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케찹 아니라 마요네즈 뿌려도 잘만 먹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지금 한 열흘은 굶은 그런 사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돼지국밥과 관련된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